네, 안녕하십니까. 달리기를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고품격 팟캐스트 런앤톡의 사회자 김창준입니다. 네, 오늘은 러너한테 정말 필요한 그런 분을 좀 모셨습니다. 달리기 할 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신발인데요. 발분석이라는 그런 새로운 분야를 외국에서 도입하시고 처음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신 풀린 런너 대표이신 우리 신승백 대표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 러닝 전문점 풀린 러너를 운영하고 있는 신승백이라고 하고요. 신발 파는 걸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고 저는 달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러너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서 제 스스로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했던 거를 좀 담아가지고 러너들한테 좀 올바른 신발을 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풀린 러너 발분석이 여러분들 내 발에 맞는 신발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 한 20년 전에 아무도 이 부분에 관심 갖지 않았을 때 제가 이제 처음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하여튼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원리도 좀 찾아내고 또 시행착오도 좀 겪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그러한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발분석이라는 게 많은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발분석이라는 게 왜 필요하고 그리고 발분석을 정의한다 그러면은 왜 러너들한테 또 일반 사람들한테도 필요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정의할 수 있고 왜 발분석이 필요한지. 발분석 그러니까 조금 좀 약간 의학적인 느낌도 나고 그러는데요. 이 용어를 만들 때부터 한번 잠깐 되돌아가 보면은 그러니까 발분석이라는 말도 처음 만드신 거예요? 예, 제가 발분석이라는 말을 만들고 그 다음에 특허청에 서비스표, 상표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발분석이라는 말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고 좀 더 좀 부드럽게 러너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말이 없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이거 그냥 쓰자라고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그래도 많이 보통 명사화 돼서 러너들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동종업계에서도 그대로 이제 차용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특화되어 있으면 그거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아닌가?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특허라든가 그거하고 좀 다른 거니까.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쓴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걸면 걸리는데 그냥 놔두시는. 그래도 러너들한테 조금이라도 편한 신발을 찾아주겠다고 또 같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진짜 정성을 다해서 담아갖고 러너들한테 제대로 된 발분석 서비스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 같이 이제 통용해서 쓰는 거죠. 근데 이 발분석이라는 거는 이게 내 발에 맞는 신발을 찾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발분석 자체의 어떤 발의 무슨 길이, 너비, 그 다음에 발의 움직임이 없었을 때의 특성들, 발의 모양, 그 다음에 발의 움직임이 있었을 때의 정면 상태, 이런 거의 기본적인 팩트를 아는 거를 넘어서서 그거를 통해서 내 발에 맞을 만한 신발을 찾는 게 핵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발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좋구나 나쁘냐 이런 걸 평가하는 게 아니고 내 발에 맞는 신발을 찾아보자라는 게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런닝화가 수십 종, 수백 종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거를 찾아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발분석 서비스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슈피팅 서비스다. 곧 내 발에 맞는 신발을 찾는 서비스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분석을 하고 런닝화를 신고 하는 거하고 내가 그냥 들어와서 그냥 편한 거 신고 뛰는 거하고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해도 잘 맞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냥 좋은 거다 그래서 신고 막 뛴 사람들이 있고 발분석을 하고 뛴 사람들이 이제 기존에 이제 신발을 사는 방법은 매장에 가서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거 보고
내 마음에 들거나 네. 또 주위에서 좋다라는 그러한 신발을 예. 신어보고 이제 입소문으로 선택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주로 그 선택을 하는 예. 그런 구매 방식이라면 이 발분석은 거꾸로 이 판매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발의 특성을 좀 분석을 해서 또 신발의 특성도 잘 알아야죠. 예. 그래서 그 발분석을 통해서 좀 맞을 만한 신발을 찾는 거니까 내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구매를 하더라도 예. 그 신발이 나한테 맞을 수도 있죠. 예.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내 발의 어떠한 길이라든가 예. 너비라든가 볼륨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제 발이 돌아가는 정도 그걸 이제 그 프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예. 프로네이션 스피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예. 이거를 알고 그다음에 신발의 특성을 그 알고 샀을 때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겠죠. 네. 하지만 발분석을 해서 신발을 산다 그래서 예. 뭐 100%다 맞을 수는 그러겠죠. 없겠지만 예.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그냥 높은, 내가 가서 매장에 가서 이거 좋으니까 이거 주세요. 아니면 주위 사람들한테 좋다라고 하니까 그거 예. 주세요 해서 샀을 때에 그게 나한테 맞을 수 있는 확률하고 좀 차이는 있겠죠. 아무래도 그러겠죠.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외국에는 발분석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대표님이 처음 도입하신 거고 예. 외국은 그 역사가 좀 오래된 건가요? 오래됐죠. 뭐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러닝화를 예. 러닝화로 이제 인식하게 된 거는 IMF 직후에 예. 그 마라톤 붐이 일면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이전에는 1990년대 후반 정도. 그 이전에는 이 스포츠 브랜드에서 러닝화를 내놓긴 했지만 네. 러닝화로 인식을 하지 않고 그냥 일상 왜냐하면 달리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냥 일상에서 편안하게 신는 신발로 러닝화를 인식을 했었죠. 예. 하지만 이미 벌써 그때에 뭐 미국이나 예. 그 유럽이나 아니면 일본 같은 데서는 러닝이 예. 상당히 마라톤이 붐을 일고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서비스가 많이 벌써 발달이 됐었죠.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런 부분들이. 그 얘기는 뭐냐면 예. 각 브랜드마다 그 신발을 예. 이제 생체학적 특성에 따라서 몇 가지 분류해서 만들고 있었어요 이미 그 당시에. 우리가 흔히 뭐 얘기하는 뭐 쿠션화, 뭐 안정화, 제어화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는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그 발 동작이라든가 이런 걸 분석을 통해서 사람마다 그러한 발의 동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 발 동작에 좀 맞는 신발로 좀 찾아 신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미 벌써 신발을 그렇게 생체학적 특성으로 몇 가지 구분해서 제작하고 또 출시하고 했었겠죠. 하긴 특성이 똑같으면은 뭐 그렇게 분석해서 여러 가지 만들 필요 없고 그냥 하나만 해가지고 뭐 집신 고무신 나오는 것처럼 맞죠. 그렇게 했겠는데 네. 여러 가지 나왔다는 건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특성이 틀리고 또 목표하는 게 틀리니까 거기 맞춰가지고 신발을 만들었고 그거를 이제 맞춰주시는 게 어쩌면 이제 대표님처럼 어떤 발분석하시고 그런 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결국은 좀 이렇게 러너들 발에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적합할 수 있는 그런 신발을 찾아주는 중간에 중개자 역할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한테 제가 아플 때 가가지고 좋은 약하고 이제 그거를 의사가 매칭해줘가지고 이제 처방전 쓰는 것처럼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표님이 이제 그 발분석 하시고 플린러너 하시기 전에도 이쪽 이런 쪽에 계속 계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그 이름이 신승백입니다. 신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신발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졸업하고 이제 신발회사 화승에 공채로 입사해서 이제 30년 정도 이 신발 업계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승에서 이제 신발 만드는 과정, 그다음에 또 신발 공장도 직접 부산에 있는 신발 공장도
가보고 신발 공장이 단순하게 신발을 조립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설계하는 곳도 있고 또 이제 이러한 그 신발 저기 이 아웃솔을 만드는 그거가 되기 위한 이제 거푸집들 몰드 파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이 신발 형태를 이렇게 그 신발 제조할 때 잡아주고 하는 그 이제 신골이라고 하고 라스트라고 하는데 그거를 만드는 회사 뭐 모든 신발 부자재 하는데 이런 데도 제가 다 다녀보고 하면서 신발을 알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또 저한테 또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그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 멀티샵이라는 이 신발 멀티샵.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뭐 예를 들어서 그 프로스펙스면 프로스펙스, 나이키면 나이키, 아디다스면 아디다스 이러한 그 단독 브랜드 샵이 다 주도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소비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 브랜드에서 하나 팔았을 때는 자기 브랜드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좁다. 그렇다면 여러 분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팔 수 있는 그러한 신발 유통을 좀 시작을 해보자고 해서 정말로 국내 처음으로 이 휴즈 멀티샵이라는 걸 했는데 그러면 거기 화성 나오신 다음에 아닙니다. 화성에서 화성에서 그 사업부가 생기신 거예요. 그 제가 마케팅 과장을 하면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시장 조사서부터 뭐 제가 이대 축제 하는데 가가지고 보드판 가지고 가고 설문조사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거서부터 시작해갖고 전략도 입안하고 그다음에 인피니트라는 그 브랜드 네이밍 회사 있어요. 거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우드스라는 브랜드도 이제 옛날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다 세팅하면서 그다음에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들어올 것인가 이런 것까지 다 입안을 하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출시까지 이제 준비를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그 사업 부서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사업기 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죠. 그래서 이제 진짜로 이제 국내 처음으로 멀티샵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게 우드스인데요. 멀티샵이라는 말도 저기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가 썼어요. 처음 하신 게 되게 많으시네요. 맨 처음에 이 저기 멀티샵이라고 했더니 저기 모 대기업에서 저기 런던에 이제 가 계시던 분께서 영어 잘하시죠. 너 그 멀티가 뭔지 알고 왜 그 멀티 쓰냐, 콩글리시 쓰냐라고 저한테 엄청 좀 구박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이 타프라고 미국의 그 신발 멀티샵 있어요. 거기에 이제 사업본부장으로 가면서 이제 나이키하고 굉장히 이제 돈독한 관계를 많이 가졌었거든요. 나이키에 이제 비버튼 미국 본사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매장을 투어를 할 때 같이 좀 많이 따라다녔는데 그분들 나중에 와갖고 하시는 말씀이 멀타이스토어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 이거 콩글리시 아니네. 근데 지금은 이제 멀티샵이라는 말을 다 쓰고 있죠. 대중적이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멀티샵 우드스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브랜드가 뭐였냐면 뉴발란스였고, 뉴발란스. 그다음에 이제 케이스위스, 그다음에 엘르, 머렐, 지금 이제 아웃도어, 그다음에 그게 몇 년 전인가요, 그러면요? 그게 한 2000년대 초반 중반 25년 좀 된 것 같습니다. 올해. 그러면 마라톤 처음 붐 일어날 때쯤 정도 전입니다. 그 전에요. 그 전에. 근데 그때 그게 먹혀 들어갔었나요? 그래서 정말로 저기 매출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거 타가지고 제가 화승그룹 최초로 최연소 과장으로 특진도 했었어요. 그거 통해 가지고. 그거 통해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신발 시장 쪽에 이렇게 조금씩 더 이렇게 관심도 많이 갖고 또 몰입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뉴발란스를 만나게 된 계기가 제가 이 플립 러너를 시작을 하게 된 계기였어요.
그 뉴발란스는 그 뉴발란스 브랜드 처음에는 이렇게 예. 좀 장애인들을 위한 이렇게 그 신발 보장부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뉴발란스가요? 예, 상당히 그 이 발편한 신발, 발편한 것 이거에 포커스를 두고 한 그 회사죠. 그래서 출발이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뉴발란스가 세계 최초로 한 것도 있어요. 뭐냐면 예. 신발이 똑같은 길이 사이즈가 260이라 하더라도 발볼이 뭐 좁은 사람, 그다음 중간인 사람, 넓은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똑같은 길이에 그냥 뭐 한 너비 사이즈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뉴발란스가 세계 최초로 그 멀티 비드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 똑같은 스타일의 그 다양한 러비 사이즈를 출시를 해가지고 러너들이 좀 더 그 편안한 신발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계기를 만들어준 게 뉴발란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통해 갖고 신발도 이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게 쿠션화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지지해주는 기능의 신발도 있고 또 이렇게 제어해주는 신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구나. 라고 이제 알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만 해도 뜨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쪽에 대해서. 그 당시만 해도 달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진짜 엘리트 선수들밖에 없었는데 한테 어떻게 좋은 기회가 돼서 제가 미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좀 많이 다니게 되면서 이 사람들 많이 뛴다, 많이 달린다. 그리고 또 러닝 전문점도 이렇게 가고 하면서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이게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달리기 붐이 일 것인데 그때는 아마 이러한 그 리즈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그 캐치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 시대가 오면 내가 이 그 비즈니스를 한번 꼭 해보고 싶다. 이러한 꿈을 이제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IMF가 터지면서 IMF가 이제 오면서 이 달리는 이게 마라톤이 이제 붐이 시작했잖아요. 뭐 딱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꿈꿨던 부분들을 이제 조금 무모하지만 이제 시작을 맨 처음에는 이제 일산 호수공원 옆에 이제 직영점을 만들었죠. 직영점을 만들어서 지금도 지금은 이제 거기는 매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하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발분석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그 이전에도 이제 제가 그 닥터 마틴 가기 전에 뉴발란스 이제 회사에서 일을 했었죠. 뉴발란스도 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그때도 달리지는 않았었어요. 옛날에 남산 쪽에 뉴발란스 있을 때 그거 이전입니다. 그 이전에요? 그 이전에 제가 그거는 이제 글로벌 스포츠라는 데고 그 이전에 이제 화승에서 이제 처음 도입해서 하다가 화승이 IMF 와서 좀 여기 뉴발란스가 참 화승에서 브랜드를 가져왔었습니까? 그러면? 화승에서부터 뉴발란스 가져와갖고 근데 화승이 이제 IMF를 겪으면서 이제 그 코딕스라는 회사에서 뉴발란스를 이제 했었죠. 그때 또 제가 코딕스에 가가지고 화승 계열사 아닙니다. 별도 회사가 그래서 이제 코딕스라는 그 뉴발란스 한국 그 총판에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 신발은 그냥 뭐 신는 게 아니라 이 발 특성에 좀 맞춰서 신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조금 어린 생각으로 의학 잡지에다가 러닝화 광고를 했어요. 의사 선생님들 신발은 이게 한 가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발이 아파서 병원을 찾는 분들 있으면 신발 잘 골라 신을 수 있도록 좀 개봉시켜 주십시오. 또 연계도 하고 막 소개도 해주고 차원에서 이제 시작을 했었고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이제 메디컬 마케팅이죠. 그렇게 해서 진짜 의학 잡지에다가도 그 러닝화를 효과가 있었습니까, 근데? 효과가 좀 있었죠. 그렇게 연결시켜주는 분도 있고 아직까지도 가끔 이제 손님께 여쭤보면 어떤 연유로 여기 알고 오셨습니까? 그럼
정형외과 어느 정형외과에서 이제 치료 다 받고 했는데 신발도 잘 골라 신어야 되니까 여기 가면 아마 잘 골라줄 거라고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마라톤 하시는 분일 수도 있겠네요, 의사분이. 마라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러닝 쪽에 이제 더 이제 조금씩 이제 다가가게 됐었던 거죠.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산을 달리고 왔는데요. 매일 뛰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기 그냥 혼자 뛸 때는 전날 신었던 하도 이제 뛰어다니니까 새로운 양말 계속 신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날 신었던 양말 신는데 그게 그 신사용 양말이면 그냥 신사용 양말 신고 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전날 입었던 이제 티셔츠 입고 뛰고 뭐 그러는데 오늘도 그리고 이제 뒷산을 가서 뛰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새벽에 아주 이 유명한 브랜드의 등산복 입고 탁 차려입고 그건 또 그분 나름대로의 멋이고 대기 어느 쪽이시죠? 저는 경기도 광주 오포입니다. 오포 쪽이에요? 산도 많겠네요. 거기에 이제 바로 뒷산에 조그만 태몽산이라는 데도 있고 또 조금 더 해발 한 약 500m 정도 되는 문영산이라는 것도 있고 앞쪽에는 이제 백마산이라는 데도 있고 조금 또 살짝 차 타고 가면은 남한산 있잖아요. 남한산성 주민도 좀 뛰고 하는데 근데 꼭 갇혀 있고 뭐 뛰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게 그 클럽 유니폼이 됐든 아니면 뭐 대회에서 주는 거가 됐든 편하게 자기가 자기의 그 맞는 옷 입고 즐겁게 뛰는 게 달리기의 어떤 기본적인 속성이지 뭐 달리기를 통해서 뭐 나를 뭐 보여주고 신분을 나타내고 자기 만족하고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신발은 그래도 이제 조금 우리들의 이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니까 신발은 그래도 잘 하나 정도는 골라 신고 나머지 부분은 크게 집에서 입던 거 입고 뭐 뛰면 어떤가요? 청바지 입고 뛰어도 뭐 이게 불편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 가끔 여기 석촌호수에 낮에도 뛰러 나가는데요. 가면은 청바지 입고 구두 신고 가끔 혼자서 이렇게 이렇게 몇백 미터 뛰는 분도 봅니다. 저것도 달리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달리기의 어떤 특정한 이 정형화되어 있는 뭐 복장을 입고 뛰어야 되고 뭐 그래야지만 러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러너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표님이 이제 그 신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용어 만드신 게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저는 그냥 내전 외전 뭐 이런 것도 다 만드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발분석 것도 그렇고. 제가 이제 그 화승에서 그 뉴발란스 이렇게 접하고 뉴발란스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그러한 생천학적인 특성을 달리해서 신발을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그네들이 이제 보내주는 여러 가지 프로덕트 그 테크시트 같은 거 이렇게 번역을 하고 이제 했었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만들어 쓰기 시작한 게 뭐 이제 내전 외전이라는 용어인데 제가 지금에 와서는 조금 그 후회를 하죠. 그 용어를 이 러닝화를 좀 더 깊이 좀 알아보고자 하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생체역학을 공부를 했는데요. 생체역학을 공부하다 보니까는 그 프로네이션, 스피네이션을 제가 처음에 내전 외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프로네이션, 스피네이션은 인체의 한 단면에서 일어나는 운동을 나타낼 때 쓰는 용어가 아니라 인체의 3면에서 일어나는 그 운동을 나타낼 때 쓰는 용어예요. 프로네이션, 스피네이션이. 그런데 프로네이션이 일어난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일어나요. 이제 우리의 발동작은 뒤꿈치 착지하고 발바닥 전체를 서고 차고 나가는 3단계 발동작을 거치는데 발바닥 전체를 설 때 발이 이렇게 안쪽으로 돌아가요. 이걸 보고 프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때의 프로네이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체의 3면에서 일어나는 운동이에요.
근데 그 인체의 3면이라는 거는 우리 면을 이렇게 하면은 상하로 나눌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좌우로 나눌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앞뒤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격자에서 이렇게 발이 돌아가잖아요. 이때에 일어나는 운동을 표현할 때 프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들어오시는 예, 맞습니다. 그래야 이제 또 다시 자연스럽게. 반동해서 다시 차고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프로네이션이라는 운동이 이 발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발끝은 바깥쪽으로 향하고 이때에 바깥쪽으로 향할 때에 내전 외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평면에서 이 몸의 중심선이 여기라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향하면 이게 외전이고 이렇게 하면 내전이라고 해요. 근데 발이 이렇게 안쪽으로 돌아갈 때는 바깥쪽으로 향하잖아요. 사실은 프로네이션이 일어날 때는 외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발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외번이 일어나고 발등으로 꺾이는 족배 굴곡이 일어나요. 그 세 개의 운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걸 표현할 때 프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외전, 외번, 족배 굴곡이 일어나는 운동인데 이걸 보고 제가 내전이라고 그랬어요. 사실 나중에 그 생체학적인 학문으로 보니까 그게 회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외는 수피네이션, 회내는 프로네이션. 이 용어를 쓰는 거예요. 안쪽에 그러니까 발이 이런 개념이 발이 안쪽으로 이렇게 결국은 돌아갈 때는 프로네이션, 회내가 일어나는데 이거를 3면으로 얘기하면 외전, 외번, 족배 굴곡이 일어날 때 이 그 표현을 쓸 때 프로네이션, 회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결국은 지금 이제 거의 대부분에서 쓰고 있는 그 회내 개념의 내전이라는 용어는 이제 회내를 좀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 그 내전 외전이라는 용어가 생체학에서 써요. 근데 회내가 일어날 때는 내전이 아니라 외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뭐 가끔 보면 뭐 내전 방지용 신발 그러는데 그 내전 외전이라는 용어를 쓴다면 어떻게 보면 외전 방지용 신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내가 근데 사실은 그러면 내전 외전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그 달리기의 어떤 그런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발의 움직임이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외전을 방지하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라는 개념이네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심한 게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프로네이션이라는 그 말 자체는 좋고 나쁨 뜻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일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마다 그게 일어나는 정도가 달라요. 그게 많이 돌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있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중간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많이 돌아가는데 신발 중에서 더 돌려버리는 신발을 신어버리면 문제가 되고 안 돌아가는데 돌리지 말라는 신발을 신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특성에 맞는 신발로 찾아 신으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좋은 게 있을 수 있다. 이래 보시면 단순히 달린다는 게 이제 직선 운동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는 무수한 회전과 뭐 복합적인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발은 뭐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도 있어야 되는 거고 발 자체가 충격 흡수도 하고 구름도 하고 하면서 충격 흡수도 하고 하는 건데 이제 그 속에서 이제 너무 강하게 들어와서 인체는 가동 범위가 한계가 있는데 그걸 벗어났을 때 이제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 부상이 오는 거고. 조금 가동 범위 안에서 좀 그 발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신발을 신으면 상대적으로 좋겠죠. 오늘 많이 배우는데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기 내전 외전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지금 좀 후회합니다. 그러시구나. 바꾸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여기 이제 손님들이 오시거나 하면은 내전 뭐 그러면 이분께서 지금 회내의 개념을 그렇게 쓰고 계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사실 그 용어 몰라도 됩니다. 그냥 발바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뒤꿈치 착지하고 발바닥 전체를 차고 나가는 3단계 발동작에서 발이 안쪽으로 이렇게 구를 때 요걸 보고 이제 프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안쪽으로 좀 쏠리느냐 바깥쪽으로 쏠리느냐 그냥 우리나라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 많이 쏠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살짝 지지해주는 신발을 신어주면은 좀 가동 범위 안에서 여기 이 발의 움직임도 그렇고 무릎의 움직임도 그렇고 그 무리가 위로 올라갔을 때 고관절의 움직임도 그 가동 범위 안에서 돌아가겠죠. 그럼 뭐 그게 좋은 거죠. 그래서 뭐 굳이 뭐 그 용어에 뭐 보다는 우리나라 아주 쉽고 편한 말
발이 안쪽으로 쏠리냐 바깥쪽으로 쏠리냐 안쪽으로 좀 쏠리면 조금 지지해서 내 이 인체의 가동 범위 안에서 이렇게 좀 발목부터 시작해서 무릎, 고관절 이런 게 좀 그러니까 그런 거 잡아주는 게 아무튼 안정화란 개념이 그런 개념으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쿠션화, 안정화, 제어화 이렇게 또 표현하는데 그걸 뭐 쿠션도 쉽죠. 뭐 그 100% 쿠션은 하나 없지 않습니까? 다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예, 근데 그 있음 그러니까 쿠션화, 안정화, 제어화 이렇게 제가 명명을 했는데.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 그 용어를 듣는 분들은 안정화 그러니까 쿠션이 없는 걸로 그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 용어도 내가 잘못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쿠션하든 안정하든 제어하든 쿠션 기능은 다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발은 뒤꿈치 착지하고 발바닥 전체를 서고 차고 나가는 3단계 발 동작을 거칩니다. 물론 개 중에는 자연스럽게 앞발로만 착지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체적으로 착지하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그런데 거의 상당히 많은 분들이 뒤꿈치 착지, 발바닥 전체를 서고 차고 나가는 이 3단계 발동작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 발이 그 뒤꿈치 착지할 때에 이때 이제 충격이 가해지는 거잖아요. 뭐 많게는 자기 체중의 3~4배의 충격이 가해진다는데 이때의 그 러닝화에서 필요한 기능이 완충 기능입니다. 쿠션 기능은 그럼 결국은 쿠션화가 됐든 안정화가 됐든 제어가 됐든 다 있는 겁니다. 단 그럼 쿠션화하고 안정화하고 차이가 뭐냐? 다음 단계 발바닥 전체로 딛는 단계에서 발이 안쪽으로 이렇게 쏠릴 때에 이렇게 지지해서 덜 돌아가게 해주는 기능이 있는 지지성이 있는 신발이 안정하고 그렇지 않고 계속 안쪽으로만 돌리게 하는 기능이 기능만 있는 걸 보고 쿠션하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차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신발에서는 반발력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면 신발에서 필요한 기능은 뒤꿈치 착지할 때 기능, 발바닥 전체에 설 때의 기능, 차고 나갈 때의 기능이 그 요소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쿠션화가 됐든 안정화가 됐든 뒤꿈치에는 쿠션 기능이 다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바닥 전체를 설 때 지지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앞발바닥으로 차고 나갈 때 반발성 기능은 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안정하든 쿠션하든 제어하든 쿠션 기능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그거의 차이는 뭐냐? 쿠션화는 그 이 발바닥 전체로 서는 단계에서 이렇게 지지성이 그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안정화는 지지성이 있는 거를 집어넣는 쿠션화라고 보시면 돼요. 좀 정말 죄송스러운 질문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러닝화가 생긴 다음에 발 부상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맨발이 가장 좋은 러닝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2년 전에 그 하버드대 어떤 교수가 맨발 달리기에 대해서 설파해서 한동안 각 브랜드에서 그 아주 얇은 신발들을 엄청 많이 출시를 했죠. 근데 지금 거의 안 합니다. 아, 그래요? 그게 만약에 정말 좋았다면 그 말이 맞다면 지금 그게 되살아나서 지금 이러한 좀 쿠션도 좀 있고 지지성이 있고 한 신발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죽었어야 되는데 그 신발들은 요즘 보이지 않습니다. 나이키 프리 같은 경우도 이제 발의 움직 그건 말에 좀 틀린 거 발의 움직임을 가장 그 전달한다 그럴까? 나이키 프리 신발은 기본적으로 그 운동 목적을 좀 달리하는 신발입니다. 그건 회복할 때 뭐 이게 좀 그런 용어로 나왔다고 제가 그 전해 들은 얘기로는 그거는 그 미국의 그 모 대학교 육상 선수들이 그 이제 운동 다 하고 나서 신발 벗고 맨발로 마지막에 잔디밭을 이렇게 뛰는 걸 보고 개발자들이 왜 맨발로 그렇게 뛰냐라고 하니까 정리 운동도 하고 족부 근력도 좀 강화하고 풀어주고 회복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기 위해서 그 맨발로 이렇게 그 잔디밭 뛴다라는 거에 착안을 해서 맨발에 가까운 그러니까 족부 근력도 강화하는 그러한 신발로 만들어진 거지. 이거를 신고 장거리를 달리는
용도로 애초에 개발이 된 게 그러니까 아닙니다. 어떤 일정 목적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그래서 프리 중에서도 예. 프리 디스턴스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프리보다도 쿠션성이 더 있으면서 장거리를 뛸 수 있는 그러한 그 기능을 여기에 더 둬서 이제 그 제품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나요? 그러면 프리는 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 뭐 그 프리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맨발로 뛰시는 분도 있어요. 가끔 예. 아마 저도 아는 분 몇 분 대에서 그 보시면은 예. 그래서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은 이제 그렇게 많이 뛰셔서 그 발이 많이 이렇게 좀 단련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한 이제 그 미니멀 그 되어 있는 신발을 신다가 다시 이제 그 원래 그 러닝하라고 하는 쪽으로 많이 돌아왔죠. 그리고 그래요? 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운동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그 대회에서 그 속주를 하게 한 레이싱화가 있고 우리가 이제 러닝화라고 하는 훈련화가 있고 한데 얇은 신발을 신고 뛰시다가 이렇게 본인이 이제 부상당했다고 해서 거꾸로 이렇게 그 러닝화를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뭐 개인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맨발 달리기에 대한 그건 그냥 이상주의일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거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단계적으로 진짜 흙길에 부드러운 흙길에서부터 내 발을 이렇게 단련시켜 나가면서 뭐 그다음에 이제 아스팔트도 오고 해갖고 쭉 단계적으로 한 분들한테는 그게 맞을 수가 있겠죠. 러너들한테도 필요하지만 일반 사람들한테도 상당히 유용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연세 드신 분들 발 불편하시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발 차이가 또 뭐 내전 의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일상생활할 때도 발 계속 걷다 보면 그 좀 왜곡된 부분이 있으면 무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일반 사람들한테도 많이 유용한가요? 어떤가요? 많이 유용합니다. 그래요? 실제 그런 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이제 그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 다 받으시고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물리치료사 분들께서 좀 편한 신발을 찾아 신으라고 실제 많이 보내주십니다. 그럼 일반 사람들도 많이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전 신발들 신었던 걸 보면 예를 들어서 내 발이 굉장히 넓은데 아주 좁은 신발을 신은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 발의 좀 특성을 알고 제대로 신으면 그 치료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편한 발이 돼서 치료에 좀 사이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당연히 여기 그 전문의를 찾아서 치료를 받으셔야죠. 신발을 이제 그 보조적으로 좀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도움이 저는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좀 많이 오시고요. 그래서 특히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획득하다 보니까는 좀 내 발에 좀 맞는 신발을 좀 신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 스스로 찾는 경우도 있지만 연세 있는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 어머님, 아버님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지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녀분들께서 어머님, 아버님의 발에 관심을 조금만 가져주면 어머님, 아버님들이 편한 신발 찾아서 걷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즐거운 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 발분석은 의료 서비스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간혹 이 병원도 가지 않고 이렇게 좀 발이 아파서 왔다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 저는 먼저 얘기하죠. 이거는 의료 서비스도 아니고 먼저 의사 선생님한테 좀 찾아뵙고 정확하게 진단받고 처치받고 치료하고 그 과정 속에서 좀 내 발에 맞는 신발을 찾아 신어서 조금이라도 편한 생활을 하고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꼭
뭐 달리는 사람들만 네. 내 발에 맞는 신발을 찾아 신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이 어머님 아버님들 예, 예. 그리고 또 젊은 분들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발에 변형이 있는 분들도 예.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신발 잘 찾아 신으면 예. 그 편한 생활하는데 도움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긴 우리가 신발을 이제 신을 때 저도 그렇지만 제가 직접 매장 가서 신어보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더 어르신 같은 경우는 더 그렇지만 그냥 선물 받으면 그냥 신고 네. 그러니까 발에 신발을 맞추는 게 아니고 신발에 발을 맞추는 불편하면 좀 신다 보면 괜찮아지고 뭐 길들여진다 그럴까요? 네.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신다 보니까 예. 사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발이 왜곡될 수도 있고 예. 불편한데 이제 불편한 거 참고 신는 경우도 있고 뭐 아들이 사줬는데 신어야 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많이 있겠네요. 있을 수밖에 없고. 예, 아니 제가 이 발분석을 이제 거의 근 20년 가까이 예, 예. 했는데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대략만 봐도 이분이 조금 이런 신발을 신으면 걸어가는 그래도 거 이전 봐도. 신발 신었을 때보다는 훨씬. 상당히 그 발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좀 제안도 예.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예. 근데 여기 그 발분석 20년 정도 하면서 이렇게 느꼈던 게 뭐냐면 네. 첫 번째 아주 기본적인 내 발 사이즈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또 한 가지는 네. 뭐 당연히 볼에 대한 부분에 그러니까 발볼에 대한 너비에 대한 예. 부분도 잘 모르세요. 예. 근데 내 발의 길이와 너비만 어느 정도 알아도 굉장히 편한 신발을 찾아 신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발분석이라는 거를 어렵게 봐서는 안 돼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내 발의 길이와 너비, 그 다음에 아치의 모양 정도만 잘 알아도 내 발에 맞는 어느 정도의 신발을 찾아 신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에 이렇게 잘 기본적인 사항을 예. 잘 알아도 내 발에 맞는 신발을 좀 찾아 신는데 아주 유용하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사례가 좀 있을까요? 그 러너들이나 아니 일반 사람들 중에서 여기 와서 좀 분석을 하고 좀 좋아졌다든지 아니면 좀 그런 좀 특별한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아니면 무슨 네. 많죠. 무슨 많은데 네. 가장 그래도 기억나는 네. 게 예. 가장 최근 거죠. 네. 예. 지난주에 그 목동에서 오신 어머님이신데요. 그 67세 되셨어요. 예. 근데 그 족저근막염을 이렇게 좀 고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반인이신데. 예. 그래서 탁구도 굉장히 즐기셨는데 이제 아파갖고 이제 그 운동도 다 그만두시고 그래서 좀 내 발에 맞는 신발을 좀 찾으려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하니까 그 이전에 그 친구분 중에서 그 아드님이 그 친구분 그러니까 아버님을 모시고 여기에 와가지고 이제 발분석을 받고 신발을 사가셨나 봐요. 효과를 봤나 보죠. 예, 그 아버님께서 이제 발이 아프다고 하니까 이제 여기 가보라고 신발 잘 골라 신어보라고 해서 여기 그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님 얘기를 전해 들어보니까 그 아버님은 이제 무릎이 좀 아프셨는데 그 이렇게 좀 내 발에 맞는 신발을 이렇게 좀 찾아 신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편하셨다고 해서 여기 좀 꼭 가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한테도 어머님 병원부터 먼저 가십시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좀 발 분석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편할 수 있는 신발을 이제 찾아드리고 갔는데 탁 신더니 굉장히 편하시다 그러면서 택 다 떼주세요 하고 신고 오셨던 거 저기 쇼핑백에 담아달라고 그러고 그냥 바로 이제 신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짐 트레이너 분들 같은 경우 오셔서 본인들이 운동을 많이 하니까 좀 여러 가지 좀 애로점이 이게 그 신발 좀 이렇게 저한테 추천받고 사갔던 분들이 좀 도움이 됐는지 거기에 이제 짐에 이제 그분 통해서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 하면 가서 먼저 한번 잘 발분석 통해서 슈피팅 서비스 받고 좀 내 발에 맞는 신발을 좀 찾아 신고 와라 라고 해서 이렇게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 하니까 예, 예. 그런 거를 통해서 그래도 뭐 저기 긍정적인 그런 역할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발분석 이런 거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관심 좀 있고 나도 와볼까 뭐 이런 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좀 이제 좀 뭐랄까 홍보라 그럴까요? 좀 와서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그런 말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저희 예. 이건 좀 많이 잘라야 되겠네요. 홍보해도 돼요? 예. 홍보 시간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그 여자 마라톤에 예. 그 기록을 한동안 못 깼었죠. 예, 권은주 씨가 계속 갖고 있다가. 예. 그런데 권은주 감독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기록을 이번에 올해 도하 마라톤 때 서울 국제 마라톤이죠. 서울 국제 마라톤 때 깼죠. 예. 수자원공사의 김도현 선수가 깼습니다. 근데 김도현 선수가 얼마 전에 와가지고 발분석 받고 그래요? 예, 신발을 저기 추천받고 사가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네. 저 같은 이렇게 조그만데 커다란 신발 회사도 많고 한데 여기 와서 이렇게 발분석 받고 이렇게 사가셨다는 분도 감사하고. 예. 그런 것도 이게 사진 좀 붙여놔야 되는데. 저기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왔다 갔으니까 장동건 씨도 그래요? 여기 와서 이제 발분석 통해서 신발도 사가고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 마라톤 국가대표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당연히 뭐 제가 가장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달리는 사람들 러너들, 마라토너들 많이 오시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상에서 좀 편한 신발을 좀 찾아 신고 해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이거를 좀 쭉 해오면서 느꼈던 거는 내 발에 기본적으로 조금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습관적으로 신어왔던 신발 사이즈가 그 신발 사이즈라는 거기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적어도 정확히 내 발의 길이는 어떻게 되고 너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알고 신발을 좀 사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꼭 그 신발을 사실 때에는 매장에 가서 신어보고 이 볼이 맞는지 등이 맞는지 이런 걸 좀 잘 체크하셔서 신어보고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 꼭 신고 일어나셔서 그 이 사이즈 적정성이라든가 이걸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발은 그 체중을 실지 않았을 때보다 실었을 때가 더 늘어납니다. 발은 뭐 학자마다 조금 그 달리 견해를 하지만은 발은 28개의 뼈가 전부 이렇게 조인트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체중을 실으면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한 5mm 정도 통상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앉아있다가 서 있으면 그렇게 그래서 앉아서 신발 사이즈를 그 선택을 할 때는 조그만 사이즈를 선택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일어나셔서 체중을 실은 다음에 그 이렇게 볼 같은데 등 같은데 앞쪽 같은 데를 체크하고 이 신발을 좀 사이즈를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처음 들어본 얘기네요. 그리고 뭐 이제 가급적이면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그 발의 모양도 그렇고 발 동작 움직임에서 프로네이션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좀 한번 분석을 받고 이제 내 발의 특성은 대략 어떠니까 어떤 타입의 그래도 좀 어떤 형태의 그 신발을 신으면 조금이라도 좀 낫다라는 그런 걸 좀 알고 신발을 좀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내 발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내 발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은 변형이 좀 있답니다. 그래서 그 변형 같은 거는 또 혹시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도 좀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내 발을 알고 하면은 신발도 이게 넓은 게 있고 좁은 게 있고 여러 가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관찰하시면 그래도 내 발
형태하고 어느 정도 예. 비슷한 걸로 이렇게 골라서 신으시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예. 편한 신발을 찾아 신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나 예. 기회가 닿으면 플린너너에 오십시오. 와서 예. 기본적으로 내 발의 그 길이, 너비, 뭐 볼륨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발의 모양은 어떤지도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뒤꿈치의 정렬 상태 그 다음에 앞발의 그 정렬 상태도 좀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발의 움직임이 있었을 때의 예. 프로네이션, 수피네이션이 어떤지도 체크해서 어떠한 생체역학적인 기능을 가진 그리고 또 어떠한 볼륨을 가진 신발을 신는 게 좋은지 이렇게 한번 알아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발 분석하는 거는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자, 이 발 분석은 예. 기본적으로 아까 애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 발 분석은 슈피팅 서비스입니다. 발 분석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신으려고 하는 신발이 내 발에 맞느냐 이거를 봐는 거기 때문에 플린러너에서는 이 발 분석만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 신발을 구매하려고 하는 그 신발이 내 발에 맞느냐 그거를 보는 거라고 그 전 단계로 생각하는 구매 전 단계로. 그래서 이 발 분석 슈피팅 서비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내가 신으려고 하는 신발에 포커스가 돼야 되는 거지 내 발에 뭐 이것만 알고 간다. 특성이 뭐하다 이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무식한 질문했네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신발은 이 규격화되어 있는 뭐 길이나 너비, 사이즈 할 것 없이 신발은 규격화되어 있는 국제적으로 규격화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뭐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뭐 그 물성 뭐 안정화 쿠션화 제어화 이것도 브랜드에서 자기네들의 명명한 거지 그 신발의 물성이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또 각 브랜드에서 쓰는 그 중창에 들어가는 기술도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각도도 다르고 구조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신발은 쿠션화로 분류가 되지만 그 속에서 구조적인 안정성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발 분석 탁 해서 발의 안쪽으로 좀 돌아가니까 무조건 안정화를 신으십시오. 쿠션화를 신으십시오. 이거 그 병원에서 감기약 처방하듯이 딱 1대1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다면 답은 뭐가 돼야 되느냐? 내가 신으려고 하는 그 신발의 그 일단 착용감이 좋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렬 상태는 괜찮은지를 보고 그 신발의 주안점이 돼야 하는 거지 발 분석의 주안점이 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별도로 발 분석만 해서 뭐 비용을 받거나 그런 건 하지 않고요. 별도의 그 발 분석은 플린너너에서는 일요일만 쉬고요. 일요일만 쉬시고 나머지는 뭐 전부 10시, 9시부터 오픈이 아침에 10시에 시작해서 저녁 8시에 끝나고요. 8시 끝나고요. 일요일은 제가 저기 저 지도 약도 지금 여기 밑에다가 깔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요일은 저도 저기 그 달리는 사람이 그러면 뭐 빨리 달리지 못합니다. 뭐 하프 한 1시간 30분 정도 뛰고요. 그게 뭐 하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저도 대회 나가시고 좀 놀이를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일요일은 저희들이 이제 휴무를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그 산도 좀 달리고 또 대회도 좀 나가고 해서 평일하고 그다음에 공휴일도 저기 그 근무는 다 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다음에 이제 조금 평일날 늦게 끝나시는 분을 위해서 사전에 예약을 해주시면 8시 이후에도 그 예약자에 한해서만 예약자가 없을 때는 8시에 밑에 지금 전화번호가 영업을 중단하고요. 8시 이후에도 오시는 사전 예약자들을 위해서는 이 발분석 슈피팅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발분석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리나요? 대략 한 30분 정도 30분 걸립니다.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 옷이나 이런 거는 뭐 간단하게 거쳐서 걸치고 이렇게 달릴 수 안전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건 참. 적어도 그래도 신발 하나 정도만은
좀 잘 선택해서 신으면 내가 달리기를 즐기는데 좀 더 잘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신발 하나만은 잘 선택해서 제대로 된 걸, 제대로 된 내 발에 맞는 신발을 잘 선택해서 달리기를 정말 멋지게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록 향상에도 그게 충분히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면 기록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마라톤 처음 할 때 들은 얘기가 달리기 하는데 필요한 게 US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 까먹었는데 기억나는 게 처음이 슈즈, 신발이라기 나오고 뭐 스피드, 무슨 뭐 스트레칭 여러 가지 뭐 US가 있는데 머리가 안 좋아서 까먹었습니다. 그런데 신발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자기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게 되면 저도 부상당했지만 부상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플린러너 우리 신순백 대표님 정말 이 발분석 쪽에 선구자신데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러닝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러닝 안 하시더라도 평상시에 어떤 발에 좀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은 여기 잠실역에서 가깝습니다. 제가 약도 여기 좀 띄워드릴 텐데 꼭 한번 연락하시고 찾아와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 부상이 있으면 일단은 병원 가시고 병원 갔다가 끝나신 다음에 아무튼 신발은 무조건 이쪽으로 플린러너로 오셔서 고맙습니다. 발분석 하시고 신으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일 것 같아요. 합리적인 결정일 것 같고, 그리고 뭐 달리지 않더라도 걷고 산에 가고 하실 때에도 내 발에 맞는 신발을 신는 거는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발분석 처음 개척하시고 20년 넘게 이 분야만 쭉 지금 하고 계신데요. 우리 신순백 대표님 앞으로 사업도 번창하시고 또 더 많은 사람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되시기를 빌어드리고 오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